안녕하세요. 사랑에 목마른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인연을 맺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8가지 질문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새 사랑을 시작하려면 먼저 옛사랑은 잊어야 한다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아끼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로 뛰어들기 전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고요. 특히 지난 연애에서 좋지 않은 기억이 많이 남았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8가지 질문들을 잘 새겨듣고 실천해 보신다면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하나, 정말로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연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정성,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 순간의 내 삶의 패턴과 환경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에 막 출근했다거나 평생 간직해온 꿈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중이라면 사실 당분간은 연애보다는 그런 일들에 더 집중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가족 내에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연인에게 절반의 관심과 애정밖에 줄 수 없다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인생의 소용돌이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내 삶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충분한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을 때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거예요. 둘, 난 과거의 그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렸어? 이건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물음이에요. 만약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전 애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헤어진 전 연인을 잊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는 사랑은 애초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새 연인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거든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누군가의 대체품이 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뒤끝있는 사랑에서 깨끗이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을 철저히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연애에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되찾는 것만이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랍니다. 셋, 예전 연애사를 돌이켜보면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어? 연인 사이가 어그러지고 멀어지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 간의 깊은 소통의 부재, 지속적인 의심과 불신, 거짓된 태도 같은 문제들이 가장 흔하게 지적되곤 해요. 나와 상대방 사이에 도대체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보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야만 앞으로 만날 새 연인과는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소통하고 배려해야 할지, 어떤 태도와 행동은 절대 반복하지 말아야 할지 객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이전의 연애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둘의 관계가 끈끈하고 든든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되새겨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 도무지 떠오르는 게 없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래오래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친구 커플이나 모범적인 부부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들의 관계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조금씩 앞으로 만나게 될 나의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면 좋을지, 그 사람과는 어떤 모습의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은지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넷, 나는 이제 어떤 연애를 꿈꾸고 있어? 쉽게 말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사랑은 얼마나 진지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건지 명확히 정리해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물론 미래의 내 연인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운명의 상대를 찾고 싶은 건지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만나게 될 그 사람과도 이런 부분들은 솔직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서로가 원하는 연애의 방향과 속도가 비슷해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다섯, 그 사람과 나는 근본적인 가치관이 서로 잘 맞을까? 취향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의 이상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영화 보는 눈이 통한다거나 좋아하는 음식이 같다는 건 사실 얕은 기준일 뿐이거든요. 연애에서 진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 즉 사람됨과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선이 나와 얼마나 비슷한지,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꼭 알아보세요. 단순히 종교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나 삶의 철학 같은 것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쏟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자녀가 생긴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시키고 싶어 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이 나의 생각이나 계획과 대체로 잘 부합한다면 서로의 영혼이 통하는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6. 난 새로운 연애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어? 나에게 힘이 되어줄 따뜻한 동반자, 또는 인생의 단짝 친구, 뜨거운 열정의 사랑. 막연히 연애 자체를 갈구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건강하고 바람직한 이유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막연한 기대는 오히려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내게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7. 내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 무척 당연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줄 모른다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과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게 건네는 진심 어린 애정을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대방을 밀어내고 거절하는 건 나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세상 그 누구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해 줄 순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8. 난 정말로 지금 당장 연애를 하고 싶은 걸까? 최근에 힘겨운 이별을 겪었다거나 아직 상처에서 회복되는 중이라면 잠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본능이 내게 속삭이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새로운 인연이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섣불리 뛰어들지 않는 게 현명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사랑의 문을 두드릴 시기가 왔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보세요. 모든 준비와 고민이 끝났다면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멋진 새 사랑을 찾아 나서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연애를 하더라도 결국 나라는 사람이 무엇보다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조급해하거나 스스로를 꾸짖지 마세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걸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따스한 봄날이 우리를 반겨줄 거니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연애 팁 도움이 되셨나요? 이 8가지 질문의 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로맨스의 여신이 분명 여러분 앞에 미소 짓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